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파악됐다며 그 통신 기록까지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군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으로 민간인인 김 여사가 최상병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제껏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구명로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회의 당일 김 여사가 최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최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김건희 여사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그다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 중 한 명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이 비화폰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만큼 김 여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경로부터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진 8월 초까지 5일 이상의 통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어떤 이유로 사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그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비화폰 통신 내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은 김 여사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비화폰은 보안상의 필요에 의해 고위공직자 등에게만 지급되는데 김 여사가 이 시기에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 자체도 순직 해병 특검 수사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구명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방 때 차고 나온 명품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모조품을 준비해두고 진품과 바꿔치기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상대로도 장모집에서 나온 모조품 목걸이에 대해 캐물었는데 김 씨는 현금 1억여 원에 대해선 내 거라며 그 출처까지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목걸이와 이후한 화백 그림에 대해선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 물건이기 때문에 진술하지 못한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이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에서 이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다이아 목걸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5만 원권 뭉칫돈 1억 2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월요일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소유자가 누군지, 장모 집에 보관한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환 화백 그림과 다른 다이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 것이라며 그 출처까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가 하던 모텔 사업을 물려받아 여기서 발생한 현금 수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현금을 뺀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디자인이 똑같은 이 목걸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옮겨졌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 씨 장모 집에서 나온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보관된 것일 수도 있고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현금 다발과 그림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직접 당선을 부탁했다는 김상민 전 검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제공한 인물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81차례에 걸쳐 3억 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명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은 조사 내용이 많다고 판단해 명 씨를 이틀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명 씨는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김 여사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으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되게 도와달라 했던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나타났죠. 근데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김 전 검사는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고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선거 때 승용차 리스비 4천여만 원을 대납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전 검사의 리스비를 대납한 인물을 이른바 존버킴으로 불리던 코인 사기범 박모 씨의 지인 김모 씨로 특정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박 씨를 불러 조사하며 지인 김 씨와의 관계와 차량 대납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 텅비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모든 걸 다 가져오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우리 측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 또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집결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장관이나 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고 그래서 총력 대응을 통해서 앞서 스코틀랜드까지 오가며 협상을 이끈 김정관 장관과 여안구 본부장에 구 부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경제, 산업, 통상 분야 수장들이 원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우리 협상단이 머물고 있는 워싱턴 숙소 앞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최종 협상안을 놓고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며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러트닉 장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정관 장관, 여안구 본부장과 함께 2시간 동안 통상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협상단 주변에선 이들 재계 인사들이 대미 투자나 산업협력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경기 북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이 과정에서 이미 떠나보낸 가족을 또 한 번 잃어버린 유족들이 있습니다. 폭우에 유골함이 사라지고 유품과 사진들이 흙더미에 파묻힌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일평생 가족만을 아껴온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곳에 묻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잘 계시라고. 그리고 항상 여기를 자주 오고 싶고 자주 왔고.
그런데 지난 20일 새벽 남편을 또 한 번 잃었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물과 흙이 봉안묘를 덮치면서 유골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 산사태로 유골함 100여 기가 흙탕물에 휩쓸렸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말할 수가 없었죠. 내가 죄인 같은 그런 심정을 찾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추모공원 측은 유족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 골짜기를 따라 굴착기들이 바위돌 사이를 움직입니다. 젊은 공무원은 이 산속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드실 게 없어서 이렇게 돌 틈에서 막 간신히 고추 같은 거 씻어서 드시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밑에서 생활을 하는데 막상 산속에서 그렇게 고립되어 계신 걸 보니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흘 동안 길을 뚫고 지게를 맸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의 마음과 또 내려올 때의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일단 빨리 가야겠다는 조급함도 있는데, 내려올 때는 그래도 지게는 가벼워지긴 했는데 좀 더 가져다 드리지 못했다는 게. 산과 산 사이의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 직접 가봤습니다. 중산리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가 완전히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찾아준 가족 사진, 엄마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거 다 애기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고 막 그런 게, 이거 수승해서 닦아야지. 이제 닦아서 보관해야지.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흙탕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땐 발목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고요. 안방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데 이불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원래 침대와 장롱이 있던 곳인데 여기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내가 귀가 어두우니까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 산사태가 지금도 무섭습니다. 아니 난 그런 소리는 난생 처음. 아주 내가 억울해졌었어. 소리가 요란해가 비는 퍼붓는데 앞마당에 내가 그냥 막 뛰어나가서서 벼락을 친 줄 알았어. 아들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에 달려갔는데 전화 받고 뛰어갔어. 엄마 여기는 이유도 아니야. 저기 마일리는 더 말도 못해. 사람이 많이 돌아갔어 이러더라고. 할머니를 위해 또 다른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이 한 3일 흙을 파냈어. 금쪽 같은 아들들이 와서 했지. 남 금쪽 같은 아들들이 와서 했었어. 아유. 이곳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 덕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해가 지나간 지 열흘째 여전히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흙더미 속에서 찾아준 삶의 조각이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카메라 이상엽입니다.